껍질은 빨갛고 아삭아삭하며 과육은 새콤달콤한 사과는 남녀노소 정말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예로부터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고 하며 몸에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사과 껍질도 몸에 좋다고 생각하여 껍질째 먹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혹시 여러분 사과를 아무렇게나 드신다면 건강에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아시나요? 시력 저하, 기관지 수축, 암 발생까지, 여성은 불임과 호르몬 불균형까지 생길 수 있는데요. 평소 옷에 쓱 닦아서 드셨거나 간단히 물에 헹궈서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사과는 겉은 빨간색에 속은 아삭아삭하고 버릴 게 없는 과일입니다. 비타민, 칼슘, 철분, 아연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아침 식사용으로 부족함이 없고 영양제나 다름없습니다. 사과의 효능 중 항산화 물질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좋은데요. 피로회복에도 정말 좋고 비타민 B6은 불안감을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플라보닌 성분은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이렇게 남녀노소 간식으로 아주 제격인 과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과도 어떻게 세척을 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가장 안전하게 먹는 법과 간단하고 확실하게 세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또한 건강에 도움될 수 있게 사과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 음식과 나쁜 궁합 음식을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에는 사과를 값비싼 보약처럼 먹는 좋은 꿀 정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바로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사과를 세척을 잘해야 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바로 껍질 때문입니다. 과육도 정말 맛있지만 몸에 좋은 성분과 효능은 모두 껍질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과 껍질의 주요 성분은 4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성분으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비타민C가 함유되어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감기나 독감 같은 감염을 예방해 줍니다. 세 번째, 식이섬유와 항산화제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주고 혈압을 정상 범위에서 조절해 주는데요. 네 번째, 팩틴은 소화를 촉진시켜주어 식사 후에 사과를 드시면 소화가 잘 되는 이유도 이런 이유입니다. 이렇게 사과 껍질에서 좋은 성분들이 많은데요. 아쉽게도 바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사과의 겉표면에는 눈에 띄지는 않는 해로운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잔류농약인데요. 잔류농약이란 농작물 재배 시에 사용되는 살충제, 제초제, 살균제를 환경적인 요인보다 과다 사용을 해서 그것이 땅에 축적이 되어 사라지지 않고 농작물에 그대로 남아 우리네 입까지 돌아오는 것인데요. 당장 먹었다고 내 몸이 아프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장기간 섭취를 하면 어른이 되어서 각종 알 수 없는 병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보건기구 WTO에서는 장기간 섭취 시 시력 저하, 기관지 수축, 바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사과를 구입하여 드실 때 유난히 반짝거리고 반들반들한 사과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기에도 먹기에도 좋아 보이고 이왕이면 이쁜 사과를 고르는 건 당연한 이치인데요. 자연에서 사과는 성장하는 동안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자체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유는 외부로부터 해충, 곰팡이로부터 보호하고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껍질에서 천연 왁스가 발산을 합니다. 그리하여 왁스의 빛이 반사되어 매끄럽게 반들반들해 보이는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사과 중에 신선도와 표면의 광택, 보관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상인들이 때에 따라 인공 왁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식용 왁스인데요. 인체의 무해한 성분으로 만들어져 오랜 시간 동안 신선하게 유지한다고 합니다. 모든 건 우리 식탁에 신선하게 오게 하기 위함이지만 그래도 왁스라고 하니 찜찜한데요. 식용이어서 깨끗이 씻어서 섭취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먹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세척을 더 잘해야 하는 이유가 늘었는데요. 이제부터 세척법을 알려드릴게요. 사과의 세척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물과 식초를 사용합니다. 또는 베이킹소다를 사용하는데요. 대부분의 과일은 이렇게 세척을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잔류농약과 식용왁스를 생각하면 더 확실하게 세척을 해야 하는데요. 잔류농약 세척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과가 물에 푹 잠길 수 있는 깊이의 양푼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 따뜻한 물을 준비하는데요. 따뜻한 물이 필요한 이유는 인공 왁스가 따뜻한 물에 약하고 잘 분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밀가루를 준비합니다. 따뜻한 물에 밀가루를 넣어 뿌옇게 만들고 사과를 담가 놓습니다.
밀가루는 물 1리터에 큰 술로 두세 번 풀어 넣습니다. 네 번째, 베이킹소다를 준비합니다. 밀가루가 들어있는 양푼에 큰 술 2번 정도 넣습니다. 마지막은 잘 문질러서 세척을 하고 흐르는 미지근한 물에 씻어주면 끝입니다. 밀가루와 베이킹소다를 사용하는 이유는 밀가루는 입자가 고운 형태이며 흡착력이 강한데요. 사과의 껍질에 묻은 농약과 왁스를 흡착하고 씻겨나가고 베이킹소다는 화학 성분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브로콜리나 천엽도 밀가루로 세척을 하는데요. 정말 다양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그냥 먹는데 찜찜하거나 안전을 위해서는 세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꿀 정보 첫 번째, 사과의 꼭지 부분, 즉 사과에 움푹 들어간 위아래 부분들은 아무래도 농약이나 왁스가 잔류할 수 있으므로 더 세척을 신경 쓰고 그 부분의 껍질은 버리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잘 씻은 사과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어울리는 음식과 먹는다면 더욱 맛과 영양이 풍부해집니다. 궁합이 좋은 첫 번째 음식 당근이 있습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비타민 A는 시력 보호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사과에는 비타민 C와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당근과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과 미네랄의 상호 보완 작용으로 건강에 이로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와 당근을 함께 갈아 만든 ABC 주스는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이번에는 궁합이 안 좋은 첫 번째 음식 우유입니다. 사과에는 말산과 주석산 등 다양한 산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우유 속의 단백질 및 지방과 반응할 때 위에서 위산 분비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장에 부담을 주어 소화불량, 복통, 설사 등의 소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와 우유는 가능한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함께 먹어야 한다면 최소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궁합이 좋은 두 번째 음식은 케일입니다. 케일은 비타민 K, 루테인,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한 녹색 채소로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의 단맛과 케일의 약간 쌉싸름한 맛이 잘 어우러져 샐러드나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즐기는 삼겹살도 어울리는 음식입니다. 돼지고기와 사과의 칼륨을 함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염분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케일은 항암 효과가 있고 사과와 함께 섭취하면 더욱 풍부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와 케일을 함께 믹서에 갈아 만든 스무디는 건강한 아침 식사로 이상적입니다. 특히 튀긴 사과를 함께 먹으면 또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반대로 궁합이 안 좋은 두 번째 음식은 해산물입니다. 해산물 중 특히 생선류에는 많은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과의 산성 성분과 결합하여 위액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의 소화 효소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소화가 원활하지 않게 만듭니다. 또한 해산물에 포함된 특정 단백질이 사과와 결합할 때 소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해산물과 사과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이 두 음식을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궁합이 좋은 세 번째 음식 시나몬입니다. 사과와 시나몬은 고유의 맛과 향이 잘 어우러지는 조합으로 특히 디저트에 많이 사용됩니다. 시나몬은 혈당 조절과 항염 효과가 있어 건강에 이롭습니다. 예를 들어 구운 사과에 시나몬 가루를 뿌려 오븐에 구우면 따뜻하고 향긋한 디저트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약간의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더하면 더욱 맛있습니다. 애플파이는 사과와 시나몬을 넣어 만드는 전통적인 디저트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다시 또 안 좋은 궁합은 세 번째 음식 감귤류 과일입니다. 감귤류 과일은 오렌지, 레몬, 라임 등 사과와 마찬가지로 산성식품입니다. 이 두 가지 산성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화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위산 역류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와 감귤류 과일을 동시에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꿀 정보 두 번째, 순서를 조정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사과를 먹고 오후에 우유를 마시는 식으로 섭취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먹은 후 소화 장애를 예방하려면 사과를 따로 먹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과의 산 성분을 중화시키고 소화를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과를 먹은 후 4가지 원인으로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는데요. 바로 병원을 가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사과에 포함된 단백질인 고래 알레르겐 성분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게잎이나 바나나 다른 과일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과를 가공 시에 화학물질에 의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과 표면의 균열을 통해 외부 요인으로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사과 알레르기의 증상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피부 가려움, 발진, 구역질, 메스꺼움, 코막힘, 기침, 콧물, 기도 부종 등 가벼운 증상부터 혹은 심각한 반응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섭취하신 후에 이런 증상을 느끼시면 꼭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고 항상 무엇을 드시든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과의 맛부터 효능 효과와 함께하면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알아보았는데요. 익히 알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처음 듣는 내용도 있으시죠? 이렇게 내 몸에 좋은 점, 나쁜 점 혹은 건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